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27일 홍영표 의원이 현역인 인천 부평을, 권인숙 의원이 뛰고 있는 경기 용인갑, 이장섭 의원이 현역인 청주 서원 지역구를 전략경선 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략경선이란 전략공천과는 다른 뜻으로 한 명의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 아닌 반드시 경선을 붙이라는 취지입니다. 특히나 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저 역시도 처음 들어보는 의원으로 과거 노영민 전 비서실장으로 인해 정계에 진출하여 줄곧 노영민 비서관을 하였고, 문재인 정부 때는 대통령 비서실 선임행정관으로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수구 언론들은 계속적으로 비명계를 내보내고 사당화를 하려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한 예시로 어제자 양천갑 지역에서는 현역 의원인 황희와 대결하고 있는 이나영 후보자를 선관위가 자격상실 제재를 가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로는 예비 홍보물을 주의를 받고도 또 사용했다라는 이유라고 합니다. 이처럼 너나 나나 개파 나눌 것 없이 사당화란 말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국힘당의 친윤계가 대거 양지 지역과 단수 공천을 받음으로써 윤석열의 사당화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여전히 이 대표의 사당화란 말을 계속적으로 쓰며 민주당을 갈라치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총선에 대비하여 언론들이 정말 심할 정도로 국힘당과는 차이나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예전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시기에 가결표와 부결표를 던질 때 의원 평가 점수에서 다면 평가에 영향을 받는지 이미 어느 정도는 숙지하고 있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다면 평가는 이번 하위 20%를 나누는 결정적인 기준 점수가 되었는데요. 관련된 영상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해찬 대표님이 사석에서 그랬어요. 사석 얘기를 잘 안 하는데 네. 가결 안 될 거다. 왜냐? 평가가 있는데, 평가가 있으면 예를 들어 국회의원들의 평가가 있고 지역민들의 평가가 있는데 가결을 가담한 사람을 뽑아주겠냐? 안 뽑는다 그러면 자업자득인데 누가 그런 일을 하겠냐? 그래서 부결될 거다라고 확신하셨어요. 9월 21일 앞전에 9월 14일 날. 네. 그런데 가결될 것 같은 분위기가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는 의원들이 있으니까 몇몇 의원들을 만나서 네. 설득하면서 그랬어요. 이 얘기 똑같이 하셨어요. 가결 안 된다. 아무리 여당 때 국회의원이 됐어도 국회의원 하고 싶은데 가결표 던지는 거 뻔히 안다. 왜냐하면 아니 의원들끼리 밥 먹으면서 우리 가결시키자, 부결시키자, 기권하자, 무효하자 그런 거를 의원들이 아까 얘기했던 더 잘 알잖아요. 그래서 19명 명단이 나오고 20 몇 명 명단이 나오고 심지어 기권하거나 뭐 이상한 글씨 써가지고 네. 무식한 행태를 한 국회의원들이 누군가까지도 다 알 수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가결이 되겠냐. 근데 가결이 네, 그렇습니다. 즉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에 얼마 안 있다가 의원 평가 점수가 이루어지는 것을 오래전에 알고 있었고, 심지어 이해찬 전 대표가 개별적으로 의원들까지 만나가며 나중에 평가 점수를 좋게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대표를 감옥에 넣고 비대위원장으로 바뀔 것이라는 기대에 부푼 의원들이 결국 가결표를 던졌고, 이제는 이것이 자업자득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한편 이것으로 민주당의 개혁 과정이 멈춘 것이 아닙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공관위는 27일 회의를 거쳐 민주당 기동민 의원 지역구인 서울 성북구 지역구를 전략 공관위 소관으로 넘기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전략 공관위 소관이 되면은 해당 지역의 한 명의 후보를 전략 공천하거나 제한 경선을 치르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해당 지역의 현역 의원은 컷오프된 것으로 받아들여지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스트레이트 뉴스에서 조원 CNI에 의뢰를 하여 25일에서 26일 청주시 흥덕구 지역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현희 후보가 31%, 도종환 후보가 27.7%가 나왔습니다. 당내 경선 대결에 있어서 신입 후보자가 현역 후보자를 이기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앞으로 신인 가산점까지 받게 되면 이현희 후보자로서는 한번 해볼 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2024 더 민주점 KR 사이트를 열어 민주당 후보자들에 대해 의정활동 계획서를 비교할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한번 들어가셔서 궁금한 후보자들을 검색하여 이용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끝으로 또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말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